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병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식초였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값비싼 시술도 아닌 집 주방에 있는 식초 한 병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증명된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62세 김영순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손발이 저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천근만근 같아요. 혈압을 재보니 상압이 160이 넘었고 공복 혈당은 무려 168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초기 단계였죠. 저는 약 처방과 함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 달 후 다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혈압은 138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은 122까지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그 식초물이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저녁에도 덜 피곤해요. 이 한 사례가 저를 식초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식초에 관한 국내외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기원전 5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천연 치료제였고 현대 과학이 그 효능을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식초가 식후 혈당을 평균 34%나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 미츠칸 그룹의 12주간 임상 실험에서는 매일 식초 한 스푼을 섭취한 그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 지방이 1.5kg이나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운동이나 식단 조절 없이 오직 식초만으로 얻은 결과였죠. 그런데 여러분, 식초가 정확히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혈관 건강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한번 펼쳐놓으면 그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죠. 이 긴 혈관이 바로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고 노폐물을 걷어들이는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배수구에 머리카락과 때가 끼듯이 말이죠. 처음엔 작은 찌꺼기였던 게 점점 커지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 벽 자체도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고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길의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겨울 58세 박철수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2년이나 많은 70세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혈관이 나빠졌을까? 사실 혈관 노화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40대를 넘어서면 혈관 탄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고 지나가죠. 여기서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아세트산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이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기름때를 녹이듯이 말이죠. 둘째,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아데노신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천연 혈관 확장제예요.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혈압이 내려가겠죠. 셋째, 식초는 신장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요. 그린라이프 내과의 이현주 원장님께서 지난 3년간 고혈압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그중 절반인 60명에게는 혈압약과 함께 매일 아침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고, 나머지 60명에게는 혈압약만 처방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원장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평균 수축기 혈압이 18 떨어졌고, 약만 먹은 그룹은 12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초 그룹에서는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럼증 같은 혈관 관련 증상들이 현저히 줄었다는 겁니다. 이 원장님은 식초가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약의 효과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분명한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현대인의 최대 적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은 지치고 망가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느라 탈진하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고 혈관은 손상됩니다. 식초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우리 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그러면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급격히 치솟지 않으니 인슐린도 천천히 나오고 몸은 여유롭게 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소화기관과 식초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고민이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으면 금방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위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게을러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운동성이 떨어지고, 장의 연동 운동도 약해집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 소화가 안 되고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죠. 장으로 내려가도 천천히 움직이니 변비가 생기고요. 식초가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위 활성화입니다. 식초의 신맛이 위를 자극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됩니다.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위에서 장으로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어요. 위 운동성도 함께 개선되면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둘째, 장 건강 개선입니다. 식초는 장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환경에서는 유익균이 잘 자라고 유해균은 줄어듭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이 튼튼해지고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셋째, 간 기능 회복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정화 시설입니다. 하루 종일 독소를 걸러내고 지방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하느라 바쁘게 일하죠. 그런데 과식, 과음, 스트레스가 쌓이면 간도 지칩니다.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지방간이 되고 간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통합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김태영 원장님은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관찰을 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에게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함께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8주 후 혈액 검사 결과 70% 이상의 환자에서 ALT와 AST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 내 지방 침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김 원장님은 식초 속 아세트산과 폴리페놀이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방 대사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환자분들도 피로가 확 줄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하다는 반응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체중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예전엔 며칠만 조심하면 빠지던 살이 이젠 꿈쩍도 안 해요. 먹는 건 오히려 줄였는데 살은 계속 쪄요. 이게 바로 나이살의 특징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들어온 에너지를 바로바로 써버립니다. 기초 대사량도 높고 근육량도 많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리가 소모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나중을 위해 저장해 두자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의학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열쇠 같은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세포들이 이 열쇠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혈당이 세포로 안 들어가고 혈액에 떠돌다가 결국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일본 중앙연구소에서 비만인 성인 1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식초 15ml를 먹었고, 두 번째 그룹은 30ml를 먹었고, 세 번째 그룹은 식초 맛이 나는 가짜 음료를 먹었습니다. 12주 후 결과를 보니 식초를 먹은 두 그룹에서 체중, 복부지방, 허리둘레,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30ml를 먹은 그룹은 평균 체중이 1.9kg 줄었고 복부지방은 1.5kg이나 빠졌습니다. 이건 식단 조절이나 특별한 운동 없이 오직 식초만 추가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수면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 문제를 겪습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한번 깨면 다시 못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증상들이죠.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혈당의 불안정입니다. 낮 동안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이 상태가 밤까지 이어지면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는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감기는 자주 걸리시나요?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나시나요? 이 모든 게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예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막아내고 내부에서 생기는 암세포나 이상세포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영양이 부족하면 이 군대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균에도 쉽게 무너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의 핵심 기지예요. 장벽에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병원균을 감시하고 유익한 영양소는 받아들이고 해로운 물질은 막아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장이 약해지면 이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유해균이 늘어나고 장벽이 헐거워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온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면역체계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초도 발효식품이니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초의 5가지 놀라운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건강, 소화 기능, 체중 관리, 수면 개선, 면역력 향상. 이 모든 게 하루 한 스푼의 식초로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초를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바로 실천 방법입니다. 먼저 식초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식초가 정말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는 겁니다. 식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양조 식초, 다른 하나는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양조 식초는 알코올에 초산균을 넣어서 빠르게 만든 겁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영양 성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신맛만 강한 조미료일 뿐입니다. 반면 천연 발효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을 자연 그대로 발효시켜 만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 과정에서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 거라면 당연히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겠죠. 어떤 종류의 식초가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당과 혈압 관리가 목표라면 사과 식초를 추천합니다. 사과 식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특히 좋습니다. 또 칼륨 함량이 높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안정에도 효과적이죠. 피로 회복과 간 건강이 목표라면 현미 식초가 좋습니다. 현미 식초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이 많아서 에너지 대사를 돕고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항산화와 피부 미용이 목표라면 포도 식초를 선택하세요. 포도 식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고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식초를 살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발효 원액 100%인지, 천연 초모가 함유돼 있는지, 합성 감미료나 인공 첨가물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천연 초모는 식초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유익한 세균과 효소 덩어리예요. 병 바닥에 뿌옇게 가라앉아 있거나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식초의 증거입니다. 초모가 들어있는 식초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싼 건 피하세요. 천연 발효 식초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합니다. 너무 싸면 양조 식초이거나 희석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식초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원액으로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초는 산성이 매우 강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치아 에나멜이 녹고 식도와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황금 비율은 식초 1스푼, 그러니까 10에서 15ml 정도를 물 200에서 250ml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물은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식초의 유익한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대략 40도에서 50도가 적당합니다. 신맛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다는 분들은 꿀을 한 방울 넣으세요. 꿀의 천연 당분이 식초의 흡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절대로 설탕은 넣지 마세요.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식초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10분 이내입니다. 절대 공복에 마시면 안 돼요. 공복일 때는 위벽이 아무 보호막 없이 노출돼 있는 상태라서 식초의 강한 산성이 직접 위벽을 자극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또는 식사 직후에 식초물을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 레벨이 균형을 이룹니다. 저녁에 마시고 싶으시면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쯤에 마시세요.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밤에 깰 수 있으니까요.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희석해서 마셨어도 입안에 산성이 남아있으면 치아 에나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세요. 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에나멜이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건강에 좋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위산이 이미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식초까지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고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나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리고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식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절대로 식초를 피부에 직접 바르지 마세요. 인터넷에 식초로 피부 미백을 한다거나 무좀을 치료한다는 정보들이 있는데 식초의 강한 산성은 피부에 화학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같은 민감한 부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천연 발효 식초를 적당량 섭취하는 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식초를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위장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치아도 아직 성장 중이라 산성에 더 취약합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아침 식초 한 잔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모든 병을 단번에 낫게 해주는 만능 치료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을 깨우는 촉매제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지친 소화기관을 깨워주고 쌓인 지방을 태워주고 흐트러진 수면 리듬을 바로잡아주고 약해진 면역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 모든 게 하루 한 스푼, 몇백 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처음엔 신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혈압 수치가, 혈당 수치가, 체중계 숫자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구나. 기억하세요. 건강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식초 한 잔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